이해훈 대표가 금품수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해훈 대표는 오래전에 모두 갚았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과 시계, 의류 등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사업가 옥모 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서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요. 옥 씨는 이 대표의 소개로 대기업 임원과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만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빌리고 갚는 형식으로 지속하다가 오래전에 금전을 전액 갚았다면서 옥 씨가 언론에 일방적으로 왜곡해 흘렸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명품들은 옥 씨가 코디 용품이라고 들고 왔고 구입 대금 모두를 오래전에 전액 지급했다면서 소개했다는 두 사람은 연결한 적도 없고 더구나 청탁한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경기 파주에서 열리는 바른정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중인데요. 잠시 후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네, 현장 다녀왔습니다. 정치권 움직이는 소식 짚어보기 위해서 이현정 의원님 계속 자리하시고요. 나머지 세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특집 준비한 두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여성 대표의 수천만 원. 그런데 이해훈 대표는 돌려줬다, 고발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방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한 사업가로부터 이 사업상 편의를 봐준 대가로 6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거는 이 사업가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서서 일단 이해훈 대표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려줬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선물도 일단 받았지만 뜯어보지 않고 바로 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 A 씨를 이제 고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떤 대가성이 있는 만약에 것이라면 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도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일이 왕왕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른정당이나 이해훈 대표의 큰 위기가 닥친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실제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가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줄 테니 좀 돈을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연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말씀하셨듯이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 뇌물죄가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6천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 위반만 해도 1년에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에는 한도가 있고 그와 같은 것은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고 그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와 같은 그 지원을 받은 것이 이 정치자금법에 따른 지원인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더불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걸 보니까 201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얘기한다고 하면은 결국 작년에 있던 4.13 총선 전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훈 대표 입장이 어떤 식으로 항변을 할 것인지 결국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 돈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받았지만 그것을 다 갚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어떤 법적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뒤에 방금 전에 이해훈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 영상은 올라오는 대로 보고요. 최 변호사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6천만 원과 그거에 상당하는 명품과 시계, 가방 등을 일단 다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본인들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사이, 최근에 이제 어떤 예전부터 알았던 사이가 아니고 최근에 어떤 다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선거 전후에 소개를 받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영수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증빙이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 말씀드렸듯이 선거 기간 중이 아니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 조심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거 기간 전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선거법 위반 내지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 봤을 때 조금 그 의문이 드는 것이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코디로 주는 것을 다 해서 돌려줬다라는 말이 있고 또 이혜원 그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일부를 구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떤 것이 말이 맞는지 일단 전액 변제를 했다는데. 그렇죠. 전액 변제를 했다고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보면은 제공해 왔는 것을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이 지금 뭐 조금 더 정리된 그 속보가 나와야겠습니다만 그 이혜원 대표의 말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법조인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허 교수님 실제로 이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업가 A 씨가 굉장히 사기성이 짙은 인물이고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진실을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죠. 이혜원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분적으로 해명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뭐 해명 자체가 앞뒤가 참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사업가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사기 전과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미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권을 노리고 접근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대가성 부분을 명쾌하게 했든 하지 않았든 어쨌든 묵시적 어떤 그런 관계를 위해서 만남이었고 동향의 아주 뭐 유력한 과거 정치인이 소개를 했고 언론계와 저게 발이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만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 이분들의 만남 자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만난 것은 아니다.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절박하게 필요했고 또 절박하게 필요한 정치인에게 여러 가지 이제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다만 거기서 그 돈을 다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도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허 교수님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 정치권에 있으면 이렇게 뭐 동양 출신으로 지원하고 싶다 해서 만남을 갖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무슨 동양 출신, 그다음에 무슨 동문 학교 출신 이런 건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것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다 정치인들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를 늦추어주는 고리가 학교 선후배라든지 고향의 선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접근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들을 드러내게 되고 그 이해관계가 관철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이제 그걸 협박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어떤 전형적인 한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혜원 대표가 이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파주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이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니까 긴급히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저렇게 기자들 앞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총선 경선 때 처음 알았다 이 사업가. 이혜원 대표는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라는 말을 했고요. 청탁은 전혀 아니었다. 뭐 사업상 편의로 누굴 소개로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갚았다. 차용증 언제라도 보여드리겠다. 이 코디 소품을 가져와서 구입 비용 완납했다. 그러니까 돈을 한번 빌려서 이제 뭐 본인이 꾼 건 맞고 계속해서 갚았다라는 건데 좀 이상해서 영수증을 강하게 요구하자. 뭐 무리한 요구가 좀 나중에 이혜원 대표 입장에서는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일방적으로 왜곡해 흘리면서 이렇게 폭로까지 이어졌다. 사업상 편의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20대 국회의원 그 재산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이혼 그 국회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산을 65억, 현금 예금으로 한 33억 정도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어떤 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총선을 하는데 큰 무리 없는 그런 그 재산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렇다는 점에서는 지금 이혜원 대표의 어떤 그 항변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신빙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A 씨라는 사람이 그냥 어떤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증을 들이대고 거기다가 이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어떻게 제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요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명확한 해명,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주고받은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차용증 같은 것들은 내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만들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명이 있다고 하면은 뭐 설득력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사실 이제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 중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셈인데 표정이 생각보다 밝아서 좀 자신 있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주변에 돈을 빌리고 갚고 이런 과정들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조심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이 아주 명백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사하는 액수가 좀 크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액수가 큰 게 아니고 아니면 선거 때 돈이 필요하면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일단 돈을 안 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또 선거법 위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거에 전후한 즈음의 금전거래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조심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결국 그만큼 돈이 좀 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해훈 대표가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이게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선거 때는 사실은 뭐 급하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굉장히 느껴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의 표현도 좀 과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돈 빌려 주고받곤 하지만 아니 뭐 그렇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이런 식의 표현 정치인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급하게 돈을 주고받았고 또 이 굉장히 다급하게 한 정황.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것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사실 금품 거래가 좀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곳곳에 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해훈 대표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예. 결국은 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을 다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품 거래했고 예. 차용증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급하게 돈 빌리고 차용증 써서 이제 빌린 다음에 그 돈 갚을 때는 보통 차용증 찢어버리죠. 그 차용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중에 반납하고 확인 이제 다 돈을 갚았으면 그것과 관련한 영수증을 보통 보관하고 있지 돈 이렇게 빌린 사람들이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없는데 예. 그것도 좀 이상한 대목이고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 제가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봐온 금전거래의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판단을 내려볼 때는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너무 명백하게 지금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성이 부족했다. 지금 이제 속보로 만나보고 있는 이해훈 대표의 해명이 실제 육성 목소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쯤에 또 다 이제 갚은 후에 또 빌리기도 하고 뭐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 이미 다 완납을 모든 돈을 다 갚은 지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오래됐는데도 다 갚고 나서도 이제 부당한 금품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고 들어줄 수 없다고 이제 응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관계였고 저한테 선의로 도와주겠다고 자원봉사로 오신 분이니 굉장히 감사한 마음에 굉장히 좋게 받고 그런 기간이 한 1년 이상 갔는데 한두 달 전부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런 6천만 원대 금품 의혹과 관련해서 이해훈 대표가 방금 전에 들으셨던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 아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적했지만 일단 뭐 좀 조심스럽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개인적인 뭐 부주의지 대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문제가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품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선물은 일단 받는 즉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에 상당히 위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선물 받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고가의 시계와 그다음에 핸드백 뭐 이런 종류거든요. 옷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굉장히 과도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바른정당이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왜 생겼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좀 정치권에 이런 걸 좀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 이름도 그렇게 정하고 나름대로 지금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내세워서 어떤 당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단계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당대표 선출된 지 2달 조금 넘었는데 그런 속에서 당대표가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지금 일단 본인이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일단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검찰 진행되는 속에서 지금 당 자체가 과연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일단 받고 돌려줬다 또 뭐 그냥 빌렸다 이런 건데 이 정치권에서 빌렸다는 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박기춘 전 의원이라고 그 민주당 사무총장 한 분 같은 경우는 시계 받아 돌려줬어요. 다 근데 유죄가 됐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일단 받으면 유죄예요. 나중에 돌려주건 말건 현장에서 아니다라고 했어야지. 그래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 누가 요구를 할 때 몰래 이 녹음기 같은 것도 가지고 가요. 다 녹음해 놓습니다. 제가 아는 국회의원은 녹음기를 꽂고 가서 그 다 녹음해 놨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중에 폭로 기장을 했는데 바로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 무죄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게 선거 기간 중에는 이 금품이나 돈인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 듭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아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이혜원 대표 본인이 지금 이 당사자가 누군지 지금 실명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영기획사 대표인 그 옥모 씨 같은데 아마 이분 이름 들으면 정치권에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통칭했던 한 사업가라는 사람이 여의도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정치권과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뭔가를 하려고 기여했던 그런 그 전례가 좀 있고 그런 전력이 있다라고 이혜원 대표도 스스로 밝혔어요. 예.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누군가 뭐 가까이 나한테 정치권에 사실 그런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예. 오면 검증을 하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그렇죠. 나를 도대체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왔는지, 더군다나 뭐 금품 거래까지 할 정도 되면 속된 말로 뒷조사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야 돈 거래를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지인들 아니면 정치인들이 절대 금전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사실은 이제 이 금전 거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혜원 대표의 말을 지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정치권의 통상적인 관례나 이런 그거로 볼 때 지금 너무 지금 그런 그 상식하고는 좀 어긋나는 지금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 A 씨가 그 준 날짜와 장소, 금액, 물건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검찰에 이제 수사로 넘어간다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뇌물 혐의 뭐 이런 걸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 그 정치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후원금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차용금인지 아시다시피 정치에는 상당히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떤 특히 어떤 진보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무슨 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빌리고 그거에 대해서 갚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이 또한 정상적인 어떤 그 차용 관계를 했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했다면은 이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충분한 어떤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신 것대로 현금뿐만 아니고 보면은 한 최근까지 2017년까지도 해서 지금 현금과 어떤 가방 또 시계 벨트 이런 것들이 오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하신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당선된 이후에 어떤 직무와 관련되는 부탁이 있다 하고 하면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 지금 뇌물죄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법인 같은 겁니다. 지금 예전에 황우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받았다가 넣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 가서 유죄를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빌린 돈인지 아니면 후원금인지 이런 성격을 조금 더 앞으로 밝혀봐야 되는데 후원금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법적 투정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최 변호사님 이게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 이혜원 대표 측이 상당히 발끈하면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그러면 이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 계속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정치적 입지가 조금씩 위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정도가 아니죠.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완구 전 총리라든가 지금 홍준표 지금 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 가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으면서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실형에 가까운 1, 2년의 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충을 받은
받았고 현재로서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이란 것은 이름 자체에서 걸면서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었는데 이와 같은 그 추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 바른정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 이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 부분 부패 스캔들 때문에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이 여자가 되면 이거 확 바꿀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대통령을 한번 여자로 만드는데 내가 죽어라고 한번 뛰어보자. 그리고 이제 정치에 오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공천을 받고 바로 박근혜 대표가 당대표가 됐어요. 아, 내가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글쎄 진위 여부는 수사기관이 이제 더 저희보다 철저하게 하겠지만 허 교수님 깨끗한 이미지의 이해운 대표였잖아요. 그동안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더 나은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그동안 남성위주의 정치 문화 또는 관료 문화 사이에 있어서 그런 뭐 부정부패라든지 뇌물의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여성들이 고위공직에 진출하거나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정부패나 뇌물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뭐 이거 확정된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이게 남성 여성의 차이는 전혀 없지 않느냐. 결국은 정치 자금이나 뇌물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 구조나 관료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가 더 많다. 결국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만 정치를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대차 대조표가 서로 다르다. 이 돈을 준 사람은 자기가 이 준 것과 받은 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뭔가 자기가 더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받을 게 있는 게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첫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둘째는 지금 그 바른정당이 아주 미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에 약간의 개혁적인 성향과 뭐 이렇게 합당이나 연대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또 자강론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데 어쨌든 이해운 대표는 지금 자강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강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약간 지금 고립돼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그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발목이 잡혔습니다. 뭐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사실 이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게 이미 이제 뭐 사업가 A씨가 여의도에서도 좀 알려진 인물이고 본인께서도 직접 사기성이 짙은 인물이라고 말할 정도면 애초에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멀리하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정치권 인사하고 뭘 연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사실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선거 때 되면 더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의원들이. 그러니까 특히 현역 의원들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멀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금전 거래는 뭐 더욱더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이게 본인도 지금 이제 와서야 지금 실토하는 게 뭐 이 사람이 사기성이 있는 인물이고 뭐 과거에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뭐 신문에 난 적도 있고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금전거래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는 미리 사전에 다 검증할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잠시만요. 그거는 정치권 말고도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약간 브로커성 인물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의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통상적으로 이게 그냥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해운 대표의 설명도 더욱더 이제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사실은 이런 정도가 나오면 이해운 대표가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금전적으로 뭐 문제 없고 이분하고 관계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게 말끔히 법적으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 대표직 부분은 좀 자진 결단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아마 바른정당에 좀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분의 말씀은 단순히 부주의한 금전 관계는 아니다. 앞으로도 파장이 클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는데 과거 이해운 대표의 남편이 저희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아내가 좀 보게 하는 다른 이런 면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 와이프가 이 바깥의 이미지와는 좀 달리 뭐 의외로 굉장히 아주 좀 여리고요. 좀 인정에 좀 쉽게 무너지고 뭐 이런 측면이 상당히 정치 문화가 조금 남성화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문화 자체가 이제 조금 남성화돼 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속된 말로 이제 그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먼저 좀 타겟도 되고 뭐 이런 게 조금 옆에서 보기에 상당히 좀 안쓰럽다고 할까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위원장님. 네. 일단 진짜 아까도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위는 이제 수사기관이 그렇죠. 할 거니까. 다만 이 정치적, 법적 책임 말고 정치적 여러 의혹과 구설을 올리는 게 이 바른정당지 미묘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 진짜 이종훈 박사님 말처럼 대표직을 잠시라도 좀 내려놔야 된다고 진짜 보세요? 그러니까 의회의 어떤 그 하나의 물방울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듯이 이번 사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단순히 이해훈 대표의 어떤 뭐 정직성, 도덕성 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보수 야당의 어떤 정계 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해훈 대표가 여전히 당내에서도 아직까지 좀 비토하는 세력도 있거든요. 뭐 김무성 대표는 아직까지 만나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 하면 지금 당내에서 일단 자유한국당과의 합당파와 비합당파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마찬가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만 추석 전에 탈당시키면 일단 합당하자라는 지금 주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유한국당 합당에 반대하고 있는 이해훈 대표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된다면 상당히 어떤 합당 문제가 굉장히 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저는 높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해훈 대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정상적인 아마 업무 수행은 저는 좀 힘들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표직을 뭐 대행을 한다 하면 지금 당장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합당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게 단순히 사건 하나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훈 대표의 오늘 금품수수 의혹 논란 보도는 여기서 소기를 받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영수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증빙이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말씀드렸듯이 선거 기간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 조심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거 기간 전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선거법 위반 내지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 봤을 때 조금 그 의문이 드는 것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코디로 주는 것을 다 해서 돌려줬다라는 말이 있고 또 이해훈 그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일부를 구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말이 맞는지 일단 전액 변제를 했다는 그렇죠. 전액 변제를 했다고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보면은 제공해 왔는 것을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이 지금 뭐 조금 더 정리된 그 속보가 나와야겠습니다만 그 이해훈 대표의 말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법조인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허 교수님 실제로 이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업가 A 씨가 굉장히 사기성이 짙은 인물이고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진실을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죠. 이해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분적으로 해명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뭐 해명 자체가 앞뒤가 참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사업가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사기 전과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미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권을 노리고 접근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대가성 부분을 명쾌하게 했든 하지 않았든 어쨌든 묵시적 어떤 그런 관계를 위해서 만남이었고 동향의 아주 뭐 유력한 과거 정치인이 소개를 했고 언론계와 저게 발이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만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 이분들의 만남 자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만난 것은 아니다.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절박하게 필요했고 또 절박하게 필요한 정치인에게 여러 가지 이제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다만 거기서 그 돈을 다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도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허 교수님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 정치권에 있으면 이렇게 뭐 동양 출신으로 지원하고 싶다 해서 만남을 갖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무슨 동양 출신, 그다음에 무슨 동문 학교 출신 이런 건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것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다 정치인들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를 늦추어주는 고리가 학교 선후배라든지 고향의 선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접근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들을 드러내게 되고 그 이해관계가 관철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이제 그걸 협박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어떤 전형적인 한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해운 대표가 지금 이제 방금 전에 파주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이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니까 긴급히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저렇게 기자들 앞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총선 경선 때 처음 알았다, 이 사업가. 이해운 대표는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라는 말을 했고요. 청탁은 전혀 아니었다. 사업상 편의로 누굴 소개로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갚았다. 차용증 언제라도 보여드리겠다. 이 코디 소품을 가져와서 구입 비용 완납했다. 그러니까 돈을 한번 빌려서 이제 본인이 꾼 건 맞고 계속해서 갚았다라는 건데 좀 이상해서 영수증을 강하게 요구하자. 무리한 요구가 좀 나중에 이해운 대표 입장에서는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방적으로 왜곡해 흘리면서 이렇게 폭로까지 이어졌다. 사업상 편의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20대 국회의원 재산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이혼 국회의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산을 65억, 현금 예금으로 한 33억 정도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총선을 하는데 큰 무리 없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렇다는 점에서는 지금 이해운 대표의 어떤 항변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신빙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훈 대표가 금품 수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해훈 대표는 오래전에 모두 갚았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과 시계, 의류 등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사업가 옥모 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서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요. 옥 씨는 이 대표의 소개로 대기업 임원과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만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빌리고 갚는 형식으로 지속하다가 오래전에 금전을 전액 갚았다면서 옥 씨가 언론에 일방적으로 왜곡해 흘렸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명품들은 옥 씨가 코디 용품이라고 들고 왔고 구입 대금 모두를 오래전에 전액 지급했다면서 소개했다는 두 사람은 연결한 적도 없고 더구나 청탁한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경기 파주에서 열리는 바른정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중인데요. 잠시 후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네, 현장 다녀왔습니다. 정치권 움직이는 소식 짚어보기 위해서 이현정 의원님 계속 자리하시고요. 나머지 세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스특집 준비한 두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여성 대표의 수천만 원. 그런데 이해운 대표는 돌려줬다, 고발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방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한 사업가로부터 이 사업상 편의를 봐준 대가로 6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이 사업가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서서 일단 이해운 대표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려줬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선물도 일단 받았지만 뜯어보지 않고 바로 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 A 씨를 이제 고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떤 대가성이 있는 만약에 것이라면 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도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일이 왕왕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른정당이나 이해운 대표의 큰 위기가 닥친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실제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가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줄 테니 좀 돈을 달라 이런 취지로
실수를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연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서 말씀하셨듯이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 뇌물죄가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6천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 위반만 해도 1년에 그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에는 한도가 있고 그와 같은 것은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고 그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와 같은 그 지원을 받은 것이 이 정치자금법에 따른 지원인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더불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걸 보니까 201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얘기가 한다고 하면은 결국 작년에 있던 4.13 총선 전후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혜훈 대표 입장이 어떤 식으로 항변을 할 것인지 결국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 돈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받았지만 그것을 다 갚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어떤 법적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뒤에 방금 전에 이혜훈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 영상은 올라오는 대로 보고요. 최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6천만 원과 뭐 그거에 상당하는 명품과 뭐 시계, 가방 등을 일단 다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본인들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 사이,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예전부터 알았던 사이가 아니고 최근에 어떤 다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선거 전후에 후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받았다가 넣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 가서 유죄를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빌린 돈인지 아니면 후원금인지 이런 성격을 조금 더 앞으로 밝혀봐야 되는데 후원금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법적 투정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최 변호사님 이게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 이혜훈 대표 측이 상당히 발끈하면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그러면 이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 계속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정치적 입지가 조금씩 위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정도가 아니죠.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완구 전 총리라든가 지금 홍준표 지금 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 가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으면서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징역의 실형에 가까운 1, 2년의 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고충을 받았고 현재로서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이란 것은 이름 자체에서 걸면서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었는데 이와 같은 그 추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 바른정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 이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 부분 부패 스캔들 때문에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이 여자가 되면 이거 확 바꿀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대통령을 한번 여자로 만드는데 내가 죽어라고 한번 뛰어보자. 그리고 이제 정치에 오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공천을 받고 바로 박근혜 대표가 당대표가 됐어요. 내가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글쎄 진위 여부는 수사기관이 이제 더 저희보다 철저하게 하겠지만 허 교수님 깨끗한 이미지의 이혜훈 대표였잖아요. 그동안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더 나은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그동안 남성 위주의 정치 문화 또는 관료 문화 사이에 있어서 그런 뭐 부정부패라든지 뇌물의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여성들이 고위공직에 진출하거나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정부패나 뇌물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뭐 이거 확정된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이게 남성 여성의 차이는 전혀 없지 않느냐. 결국은 정치 자금이나 뇌물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 구조나 관료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가 더 많다. 결국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만 정치를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대차 대조표가 서로 다르다. 이 돈을 준 사람은 자기가 이 준 것과 받은 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 뭔가 자기가 더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받을 게 있는 게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첫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둘째는 지금 바른정당이 아주 미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에 약간의 개혁적인 성향과 뭐 이렇게 합당이나 연대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또 자강론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데 어쨌든 이해훈 대표는 지금 자강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강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약간 지금 고립돼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그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발목이 잡혔습니다. 뭐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사실 이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게 이미 이제 뭐 사업가 A씨가 여의도에서도 좀 알려진 인물이고 본인께서도 직접 사기성이 짙은 인물이라고 말할 정도면 애초에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멀리하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정치권 인사하고 뭘 연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사실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선거 때 되면 더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의원들이. 그러니까 특히 현역 의원들은 이거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멀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금전 거래는 뭐 더욱더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이게 본인도 지금 이제 와서야 지금 실토하는 게 뭐 이 사람이 사기성이 있는 인물이고 뭐 과거에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뭐 신문에 난 적도 있고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금전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A씨라는 사람이 그냥 어떤 기자를 회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증을 들이대고 거기다가 이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어떻게 제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요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명확한 해명,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주고받은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차용증 같은 것들은 내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만들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명이 있다고 하면은 뭐 설득력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사실 이제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 중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셈인데 표정이 생각보다 밝아서 좀 자신 있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주변에 돈을 빌리고 갚고 이런 과정들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조심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이 아주 명백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하는 액수가 좀 크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액수가 큰 게 아니고 아니면 선거 때 돈이 필요하면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일단 돈을 안 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또 선거법 위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거에 전후한 즈음의 금전거래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조심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결국 그만큼 돈이 좀 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해훈 대표가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이게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선거 때는 사실은 뭐 급하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굉장히 느껴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의 표현도 좀 과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돈 빌려 주고받곤 하지만 아니 뭐 그렇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이런 식의 표현 정치인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급하게 돈을 주고받았고 또 이 굉장히 다급하게 한 정황.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것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사실은 금품 거래가 좀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곳곳에 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해훈 대표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예. 결국은 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을 다 확인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품 거래했고 예. 차용증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급하게 돈 빌리고 차용증 써서 이제 빌린 다음에 그 돈 갚을 때는 보통 차용증 찢어버리죠. 그 차용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반납하고 확인 이제 다 돈을 갚았으면 그것과 관련한 영수증을 보통 보관하고 있지 돈 이렇게 빌린 사람들이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없는데 예. 그것도 좀 이상한 대목이고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정황상으로 볼 때 제가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봐온 금전 거래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판단을 내려볼 때는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너무 명백하게 지금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성이 부족했다. 지금 이제 속보로 만나보고 있는 이해훈 대표의 해명이 실제 육성 목소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쯤에
또 다 이제 갚고 갚은 후에 또 빌리기도 하고 뭐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 이미 다 완납을 모든 돈을 다 갚은 지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오래됐는데도 다 갚고 나서도 이제 부당한 금품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고 들어줄 수 없다고 이제 응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관계였고 저한테 선의로 도와주겠다고 자원봉사로 오신 분이니 굉장히 감사한 마음에 굉장히 좋게 받고 그런 기간이 한 1년 이상 갔는데 한두 달 전부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런 6천만 원대 금품 의혹과 관련해서 이해운 대표가 방금 전에 들으셨던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 아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적했지만 일단 뭐 좀 조심스럽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개인적인 뭐 부주의지 대표를 수행하는 데 있을 때 큰 문제는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게 문제가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품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선물은 일단 받는 즉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에 상당히 위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선물 받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고가의 시계와 그다음에 핸드백 뭐 이런 종류거든요. 옷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굉장히 과도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바른정당이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왜 생겼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좀 정치권에 이런 걸 좀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 이름도 그렇게 정하고 나름대로 지금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내세워서 어떤 당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단계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당대표 선출된 지 2달 조금 넘었는데 그런 속에서 당대표가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지금 일단 본인이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일단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검찰 진행되는 속에서 지금 당 자체가 과연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일단 받고 돌려줬다 또 뭐 그냥 빌렸다 이런 건데 이 정치권에서 빌렸다는 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박기춘 전 의원이라고 그 민주당 사무총장 한 분 같은 경우는 시계 받아 돌려줬어요. 다 근데 유죄가 됐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일단 받으면 유죄예요. 나중에 돌려주건 말건 현장에서 아니다라고 했어야지. 그래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 누가 요구를 할 때 몰래 이 녹음기 같은 것도 가지고 가요. 다 녹음해 놓습니다. 제가 아는 국회의원은 녹음기를 꽂고 가서 그 다 녹음해 놨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중에 폭로 기장을 했는데 바로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 무죄가 됐거든요.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게 선거 기간 중에는 이 금품이나 돈인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 듭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아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이해운 대표 본인이 지금 이 당사자가 누군지 지금 실명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기획사 대표인 그 옥모 씨 같은데 아마 이분 이름 들으면 정치권에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통칭했던 한 사업가라는 사람이 여의도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정치권과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뭔가를 하려고 기여했던 그런 그 전례가 좀 있고 그런 전력이 있다라고 이해운 대표도 스스로 밝혔어요. 예.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누군가 뭐 가까이 나한테 정치권에 사실 그런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예. 오면 검증을 하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그렇죠. 나를 도대체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왔는지, 더군다나 뭐 금품 거래까지 할 정도 되면 속된 말로 뒷조사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야 돈 거래를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지인들 아니면 정치인들이 절대 금전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사실은 이제 이 금전 거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운 대표의 말을 지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정치권의 통상적인 관례나 이런 거로 볼 때 지금 너무 지금 그런 그 상식하고는 좀 어긋나는 지금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실제로 이 A 씨가 그 준 날짜와 장소, 금액, 물건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검찰에 이제 수사로 넘어간다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뇌물 혐의 뭐 이런 걸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 그 정치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후원금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차용금인지 아시다시피 정치에는 상당히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떤 특히
그 어떤 진보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무슨 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빌리고 그거에 대해서 갚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이 또한 정상적인 어떤 그 차용 관계를 했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했다면은 이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충분한 어떤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신 것대로 현금뿐만 아니고 보면은 그 한 최근까지 2017년까지도 해서 지금 현금과 어떤 가방 또 시계 벨트 이런 것들이 오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하신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당선된 이후에 어떤 그 직무와 관련되는 부탁이 있다 하고 하면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 지금 뇌물죄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법인 같은 겁니다. 지금 그 예전에 황우여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